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가 많이 힘드시죠? 어, 주식 투자가 힘든 것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식 투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인슈타인 박사 그리고 뉴턴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박사 그 뉴턴도 주식을 통해 가지고 폐가망신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회원 가입비를 50만원, 타 전문가들은 1000만원에서 2000만입니다.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30년 동안 주식 경험하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는데 지금 방송한 게 지금 100회 분량 넘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방송 소재를 찾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주일에 꼬박꼬박 방송을 하다 요즘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디어가 생기면 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방송이 되더라도 잘 기다려 주시고, 지금 오늘 2개 방송을 했는데 그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제가 관심 있어 준비하던 것이라 가지고 오늘 마무리해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인슈타인 박사, 뉴턴, 주식에서 쫄딱 망한 이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전문 투자자나 부호가 아닌데도 재테크에 관한 명언을 남긴 역사 속 위인들을 만나고 투자의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다. 뉴턴의 주식 실패,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한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주식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계산해서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광기,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에 과학적으로는 2배 올라야 종목이 10배도 오르고 20배도 오르고, 그죠? 그리고 한 30% 떨어질 종목이 뭐 반에 반토막 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 뉴턴은 1720년대 영국이 한창 해가 지지 않는 날을 명성을 떨칠 당시 남미 지역의 독점 무역권을 가진 사우시스라는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 단기간에 무려 2배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큰 수익을 올린 뒤 팔아버린 주식이 그 후에도 계속 오르자 조바심이 난 뉴턴은 해당 주식을 한참 오른가에 다시 샀다가 한순간의 주가 폭락으로 원금까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지금의 가치로 약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전비를 썼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돈을 국채를 남발하여 조달했고, 이런 행위가 오래되자 국채값이 폭락하게 되어 국가 경영이 위험하게 되자 어떤 머리 좋은 놈이 오늘날 벳뱅크와 같은 기구를 생각해냈다. The South Sea Company, 국채를 이 회사 주식으로 1대1 교환해주고 이 회사에게는 노예무역 독점권을 주는 특혜를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휴지값이던 국채, 이 회사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다.
독일 출신 영국의 바로크 음악가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도 이 회사 주식을 샀고 뉴턴도 샀다. 핸델은 어느 정도 따는 돈을 전부 챙겨 음악을 설립하고 또 오페라를 만들었다. 뉴턴도 어느 정도 돈을 따는 돈을 챙겼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자 뉴턴은 또 들어갔고 욕심은 패가 망신 지름길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는 이 회사 주식이 역사상 3대 버블로 불리는 폭락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이 회사 주식을 쥐고 있다가 70대 후반 인생 말년에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그래프가 나오죠. 자, 1718년부터 1721년까지입니다. 100불 이렇게 그때 화폐가 파운드인지 모르겠는데 100에서 시작했죠. 100에서 쭉 이렇게 있었어요. 쭉 이렇게 있다가 뉴턴이 투자를 시작한 게 한 100 몇십 불 되겠지. 한 120, 30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쫙 올랐죠. 그래서 거의 350불, 400불에 팔았죠. 그러니까 뉴턴이 그 행복하게 엑시 팔고 나왔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잖아요. 뉴턴이 세계적인 과학자에 똑똑해서 이 회사의 가치는 요때 팔면 되겠다 싶어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팔고 나왔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뉴턴의 친구들은 이때 부자 되고 이때 나왔는가 보죠. 그래서 계속 올라. 그러니까 이 400 정도에서 한 2배 정도 벌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 이때까지는 별로 충격을 안 받다가 계속 오르죠. 거의 600, 700, 800까지 거의 800 가까이 올랐을 때 Newton re-enters with a lot.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invest a bit, 조금 투자했죠. 그래서 조금 먹고 다시 왕창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원래 여기서 바닥일 때 왕창 들어가 가지고 해야 돈을 버는 게 주식인데 여기서 조금 먹고 여기서 왕창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한 750, 800에 샀다가 여기서 거의 1000까지 갔다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손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보자인 거죠. 뉴턴은 주식에 있어서는 초보자였으니까 쭉 떨어지니까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언젠가는 오르겠죠. 결국은 뉴턴은 파산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사우시스의 폭락은 프랑스 미시시피 투기 사건, 네덜란드 튤립 투기와 함께 세계 3대 버블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진 뉴턴도 이런 버블을 직접 겪고 나서 저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실패들을 보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재테크와 관련이 깊다. 그는 1921년 노벨상의 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대공황을 거치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기 전인 1918년 이혼을 하면서 전 부인에게 만약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을 모두 위자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냥 상금 전액을 전 부인에게 지급했다면 투자로 인한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자들은 별로 주식 투자나 재테크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어떨까요? 20세기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 중 한 명인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지금까지 위인들과는 다르게 주식 투자를 크게 성공했다. 이 사람입니다. 케인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세계 경제 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못 피해간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도 무려 12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투자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은 미인대의 우승자를 고르는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즉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아닌
남들이 좋아할 만한 시장 주도주나 인기주의 투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스를 보면 역시 경제학자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이 쉽다 싶습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오히려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경제학과 투자, 경제학자네요. 경제학자 투자는 엄연히 다른 분야로 경제학은 합리적인 행동을 가정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지만 투자에서는 심리가 많은 영향을 끼쳐 사람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조차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하기 쉬운 것이다.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빙 피셔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날렸고 블랙 숄즈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숄즈와 머튼도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가 러시아의 국가 부도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지 이 사람은. 그죠? 그리고 어빙 피셔 이 사람도 아마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목표해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장기 투자라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